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문정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더 인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즉 우리 외식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경쟁자들과 싸우고 이기고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이제 그려드릴 목적으로 봤는데요. 차별화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차별화는. 왜냐? 우리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자, 자원이 뭡니까? 자원 첫 번째 돈, 두 번째 인력, 세 번째 시간, 부동산. 요즘에는 노하우나 이런 것도 다 우리는 자원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들어갑니다. 이 자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차별화가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별화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별화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것들이 이제 뭘 의미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원의 활용과 자원의 탐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학술적인 이야기예요. 학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학술적인 공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우리 국내 외식 산업 봅시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특히 치킨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장이 지금 인구 5천만 겨우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3만 개라고 그러죠. 그죠? 업체들이. 너무나 경쟁이 심합니다. 피자도 마찬가지고 뭐 경쟁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산업 시장 중에서 포화되지 않은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포화돼 있어요 지금. 특히 식품 쪽은, 외식 쪽은 더 심한 포화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는 아니더라도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 또는 혁신에 준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하려면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쟁하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그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앞으로 경쟁을 할 때 나는 이 방법으로 경쟁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그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4가지 방법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혁신을 향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혁신하려면 자원이 필요한데 딱 2가지 활용이라는 게 있고 탐색이라는 게 있는데, 자원을 더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혁신을 향해 가는 방법이 있고, 자원을 더 탐색하는 방향으로 해서 혁신을 향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좀 어렵죠, 그죠? 조금만 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외식에 관련된 좀 사례들을 제가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자원 활용이 뭐냐?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여서 혁신하는 것. 자, 그러면 그 반대의 개념인 자원의 탐색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찾아감으로써 혁신하는 것.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2가지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쟁을 할 때는 머릿속에 딱 이 2가지를 넣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혁신에 나가서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찾아 나가서 자원을 탐색을 함으로써 내가 경쟁할 것인가. 이 2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 활용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지식 등을 이용하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것을 우리 외식업에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노력을 해서 테이블 회전율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더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재료의 수율 개선. 식당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일반 식당업, 요식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이거를 쳐냅니다. 특히 무 같은 경우는 막 쳐내고 나면 껍질이 굉장히 많이 남죠.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다 코스지 않습니까? 쳐내고 남은 이 바깥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 다 버리면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고민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인 자원을 탐색하는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원을 탐색하는 것은 신기술이나 다른 새로운 업무 방식을 찾아 나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원 탐색이라고 합니다. 이 활용과 탐색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조직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쉽게 말하면 활용을 맥스마이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쉽게 말하면 공장으로 치면 내부 공정을 어떻게 하면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끊임없이 맞추는 겁니다. 자원 탐색 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뭐지? 내 경쟁자들, 나보다 앞서 나간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지? 나보다 앞서 나가는 다른 산업 쪽에서는 뭘 하고 있지? 거기서 뭘 내가 벤치마킹 해오지? 뭐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쪽으로 지속적으로 내 조직 바깥을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자원의 탐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더 어려운 그림으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고, 요것만 이제 파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뒷 내용은 그냥 쑥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이 제일 핵심적입니다. 자, 오랜만에 X축, Y축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X축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탐색입니다. 그다음에 Y축은 자원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Y축, 여기는 자원 활용이 높고 일로 내려가면 자원 활용이 낮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자원의 탐색도가 높은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자원의 탐색이 낮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 어떤 분은 우리는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자원 활용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더 맥스마이즈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바깥에 뭐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 이런 것은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초점을 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2, 4분면 방어자 타입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인력들, 부동산, 자금들을 어떻게 지금 맥시마이즈 하는 게 잘 끌어내 쓰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내가지고 뭔가 차별화 쪽으로 가겠다는 게 바로 이쪽 모색자 타입입니다. 그런데 여기 1, 4부면은 제가 또 반으로 쪼쪼쪼 쪼개놨어요. 여기는 자원의 활용도 높이고 자원의 탐색도 높은 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쪽 왼쪽은 비혁신 분석자 타입은 이 두 가지에 전부 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활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분이고, 근데 혁신 분석자 전략은 이쪽 타입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신경 쓰는데 자원 탐색 바깥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는 분들이 혁신 분석자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탐색도 하지 않고 자원 활용에 대해서 고민도 없는 쪽으로 우리는 반응자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딱 요약해 드립니다. 자, 방어자 타입은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는 것이다. 핵심 제안은 뭐다?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는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원가나 간접 경비를 경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쟁업체가 없는 원가 절감 기술력 및 설비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원가 우위 전략이 제대로 구사가 됐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업계 내에 경쟁업체 대비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방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위기가 오거나 경기가 나빴을 때 내가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디스카운트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그거죠. 불경기 시 할인으로 방어 가능하다. 또 가끔씩은 원재료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마진의 폭이 충분히 넓게 되면 이만큼 치고 올라와도 내가
내 마진은 이만큼은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원가의 폭이 아니 마진의 폭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기 목표는 무조건 차별화를 하든 뭘 하든 마진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무조건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차별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서 여기 모색자 타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전략적 선택 중에서 하나가 차별화입니다. 자, 차별화 전략적으로 지금 선택하실 분들은 바로 이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메뉴나 식당 컨셉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 전략이 핵심이다. 원재료를 차별하고 메뉴를 차별하고 조리법을 차별하고 그 다음에 음식의 프레젠테이션을 차별해가지고 핵심은 뭐다 여기는? 프리미엄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별화 실컷 했는데 프리미엄 못 받아내면 차별화 그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프리미엄 가격 받아낼 자신 없으면 차별화는 하지 마세요. 망하는 겁니다. 결국 프리미엄 가격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서 저기는 정말 다른 음식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D와 고객 서비스 투자에 극도의 투자를 해서 차별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이 달성되면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나요? 무엇을 인조할 수 있나요? 혁신적인 외식업체, 오리지널 외식업체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소비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저기가 진짜 원조야. 저기가 진짜 오리지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줄 서는 식당이 되는 데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줄 서는 식당이라고 잘 아시다시피 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테이블 회전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프리미엄 가격 못 받아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프리미엄 가격 이야기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진의 폭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줄 많이 쓰는 식당 전혀 불허할 필요 없습니다. 마진의 폭, 높은 마진의 폭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1사분면으로 갑니다. 1사분면은 어디냐면 여기. 그 중에서 혁신 분석자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건 삼성전자 딱 생각하시면 돼요. 마켓 리더 전략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단기 수익 유지와 더불어 미래 기회를 위한 신 메뉴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마켓 리더 맞추는 것이 마켓 리더 전략의 핵심이다. 원가 우위도 구사하고 차별화도 동시에 구사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새로운 메뉴 막 개발해야 되는데 야 원가 초절감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하려면 초고 비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원가율을 이뤄내냐? 대량으로 원재료를 구매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효율성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건실한 재무 관리 역량과 전국적인 체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은 저는 생각하지도 마세요라고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일반 그 자영업자분들이 할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큰 대기업들이 이제 추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비혁신 분석자 타입. 여기가 바로 벤치마킹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걸그룹 카피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핵심 제안은 뭐냐면 마켓 리드의 움직임을 빠르게 읽어내고 분석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벤치마킹 전략이 핵심입니다.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앞으로 트렌드를 끌고 갈 것인지를 빨리 내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뭐 하는지를 빨리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구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등이 되면 제일 좋고요. 3등이면 좀 좋고 4등은 애매하고 5등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벤치마킹할 대상이 어딘지 어떤 업체를 결정한 것이 가장 중요한 CEO의 의사결정의 그 중요한 부분이다. 대상을 잘못 선정하면 위기에 봉착한다. 시장의 기미성을 갖춰야 된다. 빨리 쫓아가야 된다. 2등, 3등 괜찮지만 4등은 위험하고 5등은 망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게 되게 우습게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조직이 매우 개방적이어야 되고요. 조직 내 정보 흐름이 원활해야지만 벤치마킹이 가능합니다. 이게 달성되면 뭐가 좋나요? 시장에 뒤따라 들어가게 되니까 시장 개척 비용이 제로입니다. 거의. 왜? 앞서 나간 애들이 시장을 열어놓으니까 나는 뒤에 숨어서 싹 들어가가지고 같이 파는 거죠. 빠르게 트렌드에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얄밉지만 매우 효과적인 신시장 진입 신메뉴 개발 전략이 됩니다. 이제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차별화만이 답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높은 마진의 폭을 달성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업계의 경쟁 업체의 평균 이상의 마진율을 내는 것. 그래서 그 마진의 폭을 넓히는 것을 무조건 단기 목표로 잡아라. 그리고 차별화만이 답은 아니다. 그러면 전략적 옵션은 뭐가 있다? 네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여러분들 CEO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정하시고 그것에 맞춰 나가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는 뭐다?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마켓 리더 전략, 벤치마킹 전략.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마켓 리더 전략을 아마 하셔야 될 분은 여기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잡고 가십시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시장 상황이 변하면 전략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일단 여러분들 우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 차별화만을 고민해 왔다면 차별화를 선택하기 전에 이 네 가지, 특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조직의 목표에 맞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다리가 원가 우위라고 하는 사다리인지 차별화라고 하는 사다리인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사다리인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내리시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